휠체어가 너무 눈에 띄긴 하네. 오늘 기념사진은 평생 동안 볼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진행자 틀라지기입니다. 오늘도 그 틀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58 한주연 씨는 평생 내내 친정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홀어머니였던 친정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주연 씨를 키우셨지요. 새벽 3시면 이미 불을 켜고 장을 보러 나가서 나물을 데치고 김치를 담그고 생선 조림 냄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웠지만 누구 앞에서 한 번도 불쌍한 척하지 않았고 손님이 돈이 모자란다고 반찬 한 봉지 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연 씨가 결혼할 때도 친정어머니는 남에게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혼수와 예단을 마련했고 사돈댁 앞에서도 당당했지요. 그때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어른이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걱정 놓으세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은 오래 지켜봐야 보이는 법이지요. 7해 전 친정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에 후유증이 남아 휠체어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시댁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렸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불편해서 어쩐데. 주연이가 고생이 많겠네. 휠체어 타시면 모시고 다니기 힘들지? 그런데 그 말 끝에는 늘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짐,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 시댁은 친정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족 행사에 끼면 번거로운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도 그랬습니다. 주연 씨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 가겠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꼭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오시면 좋은데 우리 집 현관 턱이 높아서 위험하지 않겠니? 괜히 오셨다가 다치시면 우리가 더 곤란해진다. 말로는 안전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귀찮으니 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죠. 엄마, 사돈어른 오시면 우리 애들이 불편해해. 거실도 좁은데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다 애들이 괜히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떡해. 주연 씨가 정색을 하면 남편은 항상 시댁의 편에 섰습니다. 그냥 당신이 이해해줘. 우리 집 구조가 그렇잖아. 괜히 장모님 모셔왔다가 다치시면 당신이 더 속상하잖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시댁의 물에는 집안 구조 탓이 되었고 친정어머니가 받은 상처는 이해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의 딸 결혼식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다 모여 사진을 찍을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하객이라면 앞줄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사진사가 의자를 정리하는 사이 시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앞에 계시면 사진 구도가 좀 그렇지 않아?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휠체어가 너무 눈에 띄긴 하네. 오늘 기념사진은 평생 동안 볼 건데. 주연 씨가 굳은 얼굴로 쳐다보자 남편이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조카 결혼식이잖아.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장모님은 옆쪽에 계시게 하자. 그날 친정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정어머니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친정어머니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연 씨는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 안에 남편도 있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본인도 몸이 편치 않으신데도 새벽부터 전복죽과 장조림, 물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수술 뒤엔 입맛 없어서 부드러운 걸 먹어야 한다. 어머니는 반찬통마다 종이를 붙였고 주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돈댁에 전해라. 내가 직접 가면 불편해 하실 테니 네가 조용히 가서 드리렴. 주연 씨는 그 마음이 고마워 시댁에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신호이가 반찬통을 열어보고는 입을 삐죽였습니다. 올케가 한 거야? 아니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 드시라고 새벽부터 만드셨어요.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사돈 어른이? 그런데 엄마한테는 그냥 올케가 했다고 말하면 안 돼? 엄마가 괜히 마음 불편해 하실까 봐.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무리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먹으면서도 좀 그렇잖아. 주연 씨는 그 말이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먹으면서도 좀 그렇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우이는 금방 웃었습니다. 아니, 좋은 뜻이지. 사돈어른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이야.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는 이웃들이 반찬이 맛있다고 칭찬하자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좋아요. 내가 복이 많지. 친정어머니가 만든 반찬은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우는 데 쓰였고 친정어머니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주연 씨가 나중에 그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걸 뭘 따져. 어머니가 드셨으면 됐지. 당신은 꼭 좋은 일도 끝을 이상하게 만들어. 당신 지켜 세워주려고 그러신 거잖아. 좋은 며느리라고. 주연 씨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한 정성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정성을 숨기고 가져간 사람들의 태도는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작은 무시가 쌓여갔습니다. 시댁은 늘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불편하시니까 괜히 모시고 나오면 더 힘드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주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친정어머니를 배려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시가 가장 크게 터진 날이 바로 시어머니 박춘심 여사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칠순을 아주 크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자식 둘을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칠순 잔치는 제대로 해야지. 친척들도 부르고 동창들도 부르고 며느리 친정도 와야 체면이 서지. 주연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소에는 친정어머니가 오면 불편하다고 돌려 말하던 사람이 자기 잔치에는 친정도 와야 체면이 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주연 씨는 속으로 참았습니다. 잔치가 잔치답게 지나가길 바랐지요.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예약한 곳은 성북 한상이라는 오래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온 배성복 대표가 운영하는 유명한 음식점이었지요. 그런데 본점 건물이 오래되어 2층에 있는 단체 연회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고요. 주연 씨가 식당 이름을 말하자 친정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성복한상 알아? 친정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지. 밥은 잘하는 집이라고 하더라.
칠순잔치 회의를 위해 시댁에 모인 날 결국 주연 씨가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엄마가 못 올라가세요. 장소를 바꿔야 해요. 남편은 휴대폰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예약금 보냈어. 엄마가 어렵게 예약한 데야. 엄마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래. 처음부터 확인했어야지. 휠체어 타는 어른이 오시는데.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칠순잔치야. 사돈 어른 휠체어에 맞춰서 잔치 장소까지 바꾸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주연 씨는 시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돈도 초대한 자리잖아요. 오시라고 해놓고 못 올라가는 식당을 잡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이 그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잔치인데 당신 엄마 휠체어 하나 때문에 장소를 바꿔야 해? 그 한마디에 주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입에서 친정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작은 휠체어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걸어온 세월도 혼자 딸을 키운 고생도 남의 밥상까지 챙기던 손도 남편에게는 그저 잔치 장소를 바꾸게 만드는 휠체어 하나였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심한 말을 했다는 걸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말은 우리 엄마에게도 중요한 날이라는 거야. 장모님은 아래층에서 계시고 우리가 음식 내려다 드리면 되잖아. 주연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식당 아래층에서 혼자 음식을 기다리다 받아먹는 사람이야? 남편은 눈치를 보며 작게 대꾸했지요. 아, 그러면 내가 위로 업어서 모시든가 할게. 시어머니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니? 우리도 사돈어른 걱정돼서 그런다. 계단 올라오다 다치시면 어쩌려고. 배려처럼 말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아래층에 있으라는 것. 그날 저녁 주연 씨는 직접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휠체어 이용하는 어르신이 2층 연회장에 올라갈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2층으로 가는 길은 계단뿐입니다. 본점 건물이 아주 오래되었거든요. 그리고 1층은 일반 손님 좌석이라 단체 행사는 2층에서만 진행됩니다. 그럼 1층을 일부라도 따로 빌릴 수 있나요? 그건 대표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예약하신 분이 2층으로 확정하셨어요. 주연 씨가 물었습니다. 예약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안내는 하셨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안내 드렸습니다. 어르신 중에 이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지 여쭤봤고요. 주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했나요? 직원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예약하신 분은 2층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시댁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도 2층을 예약한 겁니다. 주연 씨는 친정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딸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지요. 왜 그러니? 시댁에서 또 뭐라 했니? 아니야, 그냥 잔치 준비가 좀 복잡해서.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연아, 엄마 때문에 네가 또 숙이고 들어가진 마라. 엄마는 못 걷게 되었지만 네 마음까지 끌려다니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에 주연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요. 시댁이 어떤 마음으로 친정어머니를 아래층에 두려 했는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실순잔치 당일,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손님 명단을 확인하고 남편은 주차장에서 친척들을 맞이하며 효자 효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연 씨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높은 계단, 휠체어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였구나.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온 곳을 보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주연 씨가 묻기도 전에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오늘은 네 시어머니 생일이다. 너무 나서지 마라. 그 말이 주연 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본인이 모욕당하는 걸 알면서도 딸이 시댁에서 싫은 소리를 듣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네. 미안해서 어쩌지요? 여기에 계단만 있네요. 미안하다는 말과 달리 표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사돈어른, 아래층에 잠깐만 계세요. 저희가 음식 내려드릴게요. 위층은 손님들이 많아서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어요. 주연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아래층에 두고 우리끼리만 위층에서 밥 먹으라고? 업어서 모셔. 그런다고 했잖아.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좀 참아. 우리 엄마 칠순잔치잖아. 아니, 예상보다 위층이 너무 복잡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워. 주연 씨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계단 밑에 있어도 된다는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현실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 현실적이라는 말도 비겁했습니다. 처음부터 갈 수 없는 장소를 골라놓고 이제 와서 현실적이라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의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휠체어에 앉은 친정어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셔? 시어머니가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예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래층에서 쉬신대요. 친정어머니는 쉬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받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던 겁니다. 시누이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 계신 어르신께 전이라도 먼저 좀 가져다 드려요. 식기가 깨지면 그러니까 일회용 접시에 담아드리고요. 그 말에 주연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일회용 접시요? 시누이는 당황한 척 웃었습니다. 아니, 편하게 드시라고. 우리 엄마가 잔칫집 손님으로 오셨지. 대기실에서 도시락 받으러 오셨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주연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이러는 거 우리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주연 씨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얼굴은 중요하고 우리 엄마 마음은 안 중요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나온 나이 지긋한 직원 한 명이 친정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앙시장 반찬골목에서 가게 하시던 사장님 아니세요? 친정어머니는 잠깐 그를 바라보더니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복이네 주방에 아직도 시장 사람 눈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직원은 놀라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맞으시네요. 저는 그때 시장에서 배달하던 만수입니다. 사장님이 저 어린애라고 밥도 챙겨주시고 남은 무말랭이도 싸주셨잖아요. 대표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 남의 잔치인데 괜히 소란 만들지 마라. 주연 씨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대표님을 알아? 친정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시장 내 가게에서 심부름하던 아이가 있었어. 부모 없이 자라서 늘 배고파해서 밥을 챙겨주었어. 장사 배우고 싶다길래 양념 비율도 알려주고 첫 포장마차 보증금도 조금 보태주었다. 그 아이가 성복이야. 주연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유명한 배성복 대표가 친정어머니가 시장에서 거두어 먹인 아이였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친정어머니는 위층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됐다는 건 안다. 그래도 내가 그 이름 들먹이며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니잖니. 네 시어머니 잔칫날에 괜히 내 이름으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 주연 씨의 가슴을 더 세게 쳤습니다. 시댁은 그런 친정어머니를 계단 밑에 두고 일회용 접시에 음식을 내려주려 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성복 대표가 급히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깔끔한 조리복도 아니고 외부 행사장에서 바로 달려온 듯한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계단 아래 휠체어에 앉아있는 친정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친정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초대받아 왔는데 계단이 높네. 배성복 대표는 위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2층에서는 칠순잔치가 한창 준비 중이었고 새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배성복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을 계단 아래에 세워두고 위에서 잔치를 한다고요? 그 순간부터 잔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연 씨는 친정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친정어머니는 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2층 연회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장소도 참 잘 잡았고 며느리도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썼어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오셨는데 사돈어른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아래층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이런 날은 가족이 화목해야 제일 좋지요. 가족이 화목해야 좋다는 말이 주연 씨의 귀에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늘 힘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참으라는 뜻으로 쓰이지요. 아래층에서는 직원이 1층 안쪽 자리를 정중히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위층에서 사람을 내려보냈습니다. 사돈어른은 아래층에서 편하게 드시라고 해. 괜히 위층으로 올라오시게 하지 말고 사진 찍을 때만 상황 봐서 부르든가 할 테니까. 그 말을 들은 배성복 대표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예약 기록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예약 메모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휠체어 이용 어르신 1명 있음. 2층 이동 불가 안내 완료. 예약자가 아래층 대기 가능하다고 답변. 위층에서 음식 제공. 주연 씨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화가 나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배성복 대표는 주연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따님,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연 씨는 잠시 친정어머니를 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오랜 모욕을 견딘 사람들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조용해지는 법이지요. 주연 씨가 말했습니다.
잔치를 망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엄마가 왜 아래층에 있어야 하는지 그 사람들 입으로 듣고 싶어요. 배성복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제 식당의 잘못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동식 경사판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래 물품을 옮길 때 쓰는 장비라 손님에게 사용하기 민망했지만 배성복 대표는 직접 소매를 걷었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집 계단을 핑계로 사장님을 아래층에 계시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복아, 네 잘못 아니다. 나는 네가 부끄러워할까봐 조용히 있으려 했다. 배성복 대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건 사장님을 못 알아본 것만이 아니라 제 식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2층에서는 케이크 커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자랑스럽게 말했지요. 우리 아들이 이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이제 케이크를 자를까요?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배성복 대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주연 씨가 친정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고 직원 2명이 조심스럽게 경사판을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 사돈어른은 아래층에 계시라니까. 배성복 대표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아래층에 두고 위층에서 잔치하는 건 저희 식당에서 못 봅니다. 신우이가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사돈어른이 불편하시니까 편히 계시라고. 배성복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편하시라고 아래층에 모신 게 아니라 보기 불편하다고 밀어낸 거겠지요. 연회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다치실까봐 그랬어요. 배성복 대표는 직원이 가져온 예약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약 당시 엘리베이터가 없고 2층 이동이 어렵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때 예약자분께서 아래층에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남기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닫기만 했습니다. 배성복 대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제가 어릴 때 밥을 먹여주시고 장사를 가르쳐주시고 제 첫 가게 보증금까지 도와주신 저의 은인이십니다. 연회장 안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방송에서 보던 스타 셰프가 휠체어에 앉은 사돈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래층에서 홀대봤던 사람이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킨 은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배성복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아래층에 혼자 계시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신다는 걸 알고도 엘리베이터 없는 2층을 예약하셨고 아래층에 음식이나 내려드리면 된다고 하셨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이 그런 대단한 분인 줄은 몰랐지요. 그 말에 주연 씨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대단한 분이라서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니까 모시라는 거죠. 연회장에 있던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성복 대표는 케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서 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식당은 휠체어 탄 어르신은 계단 아래에 두고 멀쩡한 사람들이 위에서 효도잔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약금은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칠순 케이크 위의 초는 아직 켜지지도 못한 채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층에 못 올라온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지요. 나를 아래층에 두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지요. 그 한마디에 연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쯤 되자 시어머니는 분해서 떨었습니다. 내 칠순잔치를 이렇게 망쳐? 사돈이 대단한 분이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주연 씨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시네요. 우리 엄마가 대단하다고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손님으로 불렀으면 손님으로 대하라는 거죠. 어머니가 초대하셨잖아요. 신우이도 변명했습니다. 옳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휠체어가 있으면 사람들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주연 씨가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래층에 둬요? 불편한 건 휠체어가 아니라 당신들 마음이었지요. 남편은 주연 씨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만해. 우리 엄마 칠순이야. 주연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늘 그 말만 했어. 오늘은 우리 엄마 칠순. 오늘은 조카 결혼식. 오늘은 집안 분위기. 당신들 무슨 날만 중요하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연 씨는 친척들 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일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신우이 딸 결혼식 때 우리 엄마 휠체어가 사진 구도 망친다고 했지요. 명절마다 현관 턱을 핑계대며 오지 말라고 했지요. 우리 엄마가 새벽부터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도 휠체어 탄 사돈이 만든 거라고 하면 찝찝할까봐 며느리가 한 걸로 하자고 했지요. 그리고 오늘은 엘리베이터 없는 식당인 걸 알고도 예약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다 말해야겠니? 네. 매번 조용히 넘어갔더니 오늘은 우리 엄마를 초대해놓고 골칫거리 취급했잖아요. 그때 배성복 대표가 말했습니다. 오늘 연회는 마무리합니다. 손님들께 불편을 드렸으니 저희가 차와 다과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더 이상 생신잔치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배성복 대표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을 가려받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아래 위로 나누는 잔치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친정어머니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1층 창가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따님과 편히 식사하고 가십시오. 오늘 음식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보가. 나는 공짜밥 먹으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걷는 게 불편한 사람이지 밥값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정어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의 칠순 축의금으로 준비해온 돈이었습니다. 그 봉투를 주연 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은 오늘 축의금으로 쓰지 말고 우리끼리 밥을 먹자. 아니, 우리 딸 바람 쐬러 갈 때 쓰자. 시어머니는 봉투를 보고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잔치를 살려보려고 했지요. 그럼 근처 다른 데로 옮기면 되잖아. 케이크는 잘라야지. 내가 오늘 한복까지 맞춰 입었는데. 하지만 이미 손님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박수를 치던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가방을 들었고 친척 몇 명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춘심아, 오늘은 그만하자.
사돈 어른을 아래층에 두고 우리가 위층에서 밥 먹은 것도 민망한데 여기서 케이크까지 자르면 더 이상해.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잘못을 모르는 게 제일 큰 잘못이야. 네 며느리가 오늘 처음 그런 얼굴을 했겠니? 얼마나 쌓였으면 그랬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는 담내 수건 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케이크는 초도 켜지 못한 채 직원에 의해 치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던 칠순 기념사진은 단 한 장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축하받는 얼굴이 아니라 사돈을 계단 밑에 들여다 들킨 얼굴뿐이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오늘 진짜 너무했어. 손님들 앞에서 우리 엄마 망신을 줘? 주연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당신들이 우리 엄마를 계단 밑에 세워두면서 스스로 만든 거지. 남편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그냥 조금만 참으시면 됐잖아. 어른이시면 상황 봐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 친정어머니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서방, 내가 못 걷게 된 뒤로 자네가 나를 부담스러워한 거 알아. 그래도 내 딸이 사는 집이라 참고 있었네. 그런데 오늘 보니 알겠어. 자네는 나를 불편하게 본 게 아니라 얕잡아 본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친정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불편한 거지. 내 딸 데리고 나온 눈까지 흐려진 건 아니네. 주연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연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 집 행사에 우리 엄마 부르지 마. 초대라는 이름으로 사람 모욕하는 자리에는 안 가.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는? 주연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선택한 건 나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 엄마 체면이었어. 나도 이제 선택할 거야. 그날 이후 주연 씨는 시댁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이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엄마를 무시하는 시댁에 가서 웃어주는 며느리 역할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끝났지만 진짜 후폭풍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오후 배성복 대표의 식당 공식 계정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는 스타 셰프였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식당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글의 시작은 사과였습니다. 저희 본점의 오래된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손님께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불편을 핑계로 손님이 연회장 아래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식당의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사연을 적었습니다. 그 손님은 오래전 시장 골목에서 배고픈 저를 먹여주시고 장사를 가르쳐 주시고 제가 처음 가게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은인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계단 아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제 식당의 계단보다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마음이 더 부끄럽다는 걸 배웠습니다. 본점에는 즉시 휠체어 이동을 위한 경사로와 보조 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손님도 아래층에서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입구에 임시 경사로를 설치하고 1층 좌석 배치를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전문 업체가 와서 고정식 경사로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사진까지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배성복 대표의 사과를 칭찬하면서도 그 잔치의 예약자가 누구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날 연회장에 있던 친척들과 동창들 입을 통해 이야기는 금세 번졌습니다. 칠순잔치에서 사돈을 계단 밑에 세웠다며? 휠체어 탄 어르신 아래층에 두고 위층에서 효도잔치 했다더라. 계약할 때부터 아래층에 두면 된다고 했다던데 그건 좀 심하지. 그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겠어. 시어머니가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은 결국 그 칠순잔치에서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담내 수건을 돌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동창 한 명은 택배로 온 수건을 다시 돌려보냈고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잔치에는 못 갔지만 이야기는 들었다. 사돈어른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다. 시어머니는 그 쪽지를 구겨버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자식 잘 키운 사람, 며느리 잘 들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던 체면이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변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돈 앞세워서 내 칠순잔치를 뒤엎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휠체어 어르신 배려하다가 오해가 생긴 거야.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사돈을 계단 밑에 방치하고 위에서 케이크를 자르려던 장면, 예약할 때 이동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도 2층을 고집했다는 사실, 그리고 배성복 대표가 직접 잔치를 멈춘 것까지요. 신우이도 친척 단톡방에서 해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돈어른 다치실까봐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자 한 친척이 답했습니다. 다치실까봐 걱정됐으면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갔어야지. 남편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에게까지 이야기가 들어갔거든요. 점심시간에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강 부장, 효도도 좋지만 사돈어른 계단 밑에 두는 건 좀 너무하더라. 남편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권위 있는 남편의 말처럼 들리던 문장이 밖으로 나오니 얼마나 천박한 말이 되는지요. 당신 엄마 휠체어 하나 때문에 장소를 바꿔야 해? 자신이 뱉은 그 말은 오래도록 남편을 따라다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처가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문 앞에서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네. 그런데 나는 자네를 다시 믿지는 못하겠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연 씨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받으려고 사과하지 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다는 뜻으로 사과해. 남편은 주연 씨에게도 매달렸습니다. 내가 말이 심했어. 엄마 칠순이라 예민해서 그랬어. 앞으로는 당신 마음 상하지 않게 할게. 주연 씨는 물었습니다. 그런 말이 칠순날 처음 나왔어? 결혼식 사진에서 밀어낼 때도 당신은 조용히 하라고 했어. 명절마다 우리 엄마 오지 말라 할 때도 당신은 이해하라고 했어. 우리 엄마 반찬을 숨길 때도 당신은 좋은 일이라고 했어. 그러다 휠체어 하나 때문에 장소를 바꾸냐고 했지. 남편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주연 씨는 그 말을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나는 시댁에 안 갈 거야. 어머니 생신이든 제사든 명절이든 나한테 며느리 노릇 요구하지 마. 그리고 우리 엄마를 두고 불편하다는 말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때는 나도 부부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집안에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댁 전화가 오면 주연 씨에게 먼저 넘겼지만 이제는 본인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좀 말해줘. 라는 말도 하지 못했지요. 주연 씨는 더는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도 뒤늦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내가 사돈한테 미안하긴 한데 너도 너무 일을 크게 만든 건 맞잖니? 주연 씨는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 사과는 안 듣겠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내가 사돈께 직접 사과드려야겠구나. 주연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당분간 어머니 댁에 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며느리가 자기 집 행사에 오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부재를 겁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연 씨는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가는 모녀 여행이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기 좋은 숙소를 직접 찾아 예약하고 기차역에서는 보조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바닷가 산책로가 넓은 곳을 골랐고 식당도 입구에 경사로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휠체어 바퀴 아래로 나무 데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한참 뒤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걷지 못해도 갈 수 있는 데가 많구나. 주연 씨는 친정어머니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며 대답했습니다. 갈 수 없는 데가 많았던 게 아니라 엄마를 데려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친정어머니는 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너도 이제 그런 사람들 눈치 보지 마라. 주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배송복 대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모시고 식사 한번 오십시오. 이번엔 계단 없는 자리로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그 아이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자꾸 패기치면 안 된다. 주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고르고 우리가 앉자. 누가 허락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앉을 자리로 가자.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성복한상으로 갔습니다. 입구에는 새로 설치된 경사로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1층 창가에는 휠체어가 편히 들어갈 수 있게 넓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배성복 대표는 직접 음식을 내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보면 밥 한 그릇도 잔치가 되는 거야. 주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주연 씨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엄마는 누군가의 배려를 받아야만 하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고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이 계단 아래에 세우려 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 가족 모임 당신도 올 수 있겠어? 이번엔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잡을게. 장모님도 모시고. 주연 씨는 짧게 문자를 적었습니다. 당신들이 계단 밑에 세운 건 우리 엄마가 아니야. 당신들의 인격이었어. 나는 당분간 시댁 행사에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를 모시는 자리는 내가 정해.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주연 씨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창가에는 따뜻한 밥상이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는 친정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연 씨는 더 이상 시댁의 허락을 기다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앉아야 할 자리를 직접 지키는 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모시는 일은 불쌍한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가족의 자리에서 밀려나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댁이 친정부모님의 장애를 이유로 가족 행사에서 조용히 밀어내려 한다면 어디까지 참으시겠어요? 가족 행사에서 누군가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밀어낸 일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냥 틀어놓는 라디오의 틀라지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